KBS2 주말 연속극 다리미 패밀리 22회가 방송됐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계시죠? 지연의 돈을 찾긴 찾았는데 강주가 이 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잡히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 돈을 회수해 없었던 일처럼 만들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없을까요? 강주가 과연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고 영상에 제 상상력이 더해진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2회 엔딩 장면은 다리미가 돈을 집에 두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그 돈을 지연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주의 방해로 돈은 지연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강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미가 돈을 돌려줬단 말을 하기 전에 침대 매트 아래 돈이 없어진 걸 본 만득이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강주는 만득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펑펑 우는 다리미를 애절하게 바라보며 22화가 끝났습니다. 강주는 자신을 자책하며 할머니, 엄마도 쓰러질까봐 불안에 떠는 다리미의 모습을 보고 그 돈을 다시 침대 매트 아래 넣어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다리미에게 그 돈을 아무도 모르게 다시 의학산에 도로 갖다 묻도록 설득하라고 말합니다. 다리미는 자신의 부모를 생각해주는 강주가 너무 고마워집니다. 다행히 다음날 깨어난 만득은 다리미를 보고 눈은 잘 보이냐? 그럼 됐다고 말합니다. 다리미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도둑질까지 한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 만득이 무사히 퇴원해 집에 돌아가니 침대 아래 돈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만득은 이상하다, 분명히 없었는데 라고 하자 길레는 네가 나이 들어 헛것을 봤다고 퉁박을 줍니다. 만득과 길레는 다리미가 눈만 뜬다면 자신들은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득은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남의 돈을 훔친 죄의 대가를 받는 것 같다고 그 돈을 제자리 갖다 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길레와 봉이에게 말하고 봉이는 빠지라고 말합니다. 봉이는 자신만 빠질 수 없으니 함께 경찰서 가자고 하고 세 사람은 불안에 떨며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림은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그간의 일을 설명하는데요. 돈의 주인은 백지연이며 현재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강주가 모든 일을 모른 척 해준다 하니 돈을 다시 묻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30억은 강주가 자신이 태운 일이니 괜찮다고 했고 8억은 자신이 벌어서 갚을 테니 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만득과 길레, 봉희는 지금까지 세탁소 불을 낸 위인이라고 그를 원망하며 미워했는데 다리미의 말을 듣곤 강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강주는 집에 짐을 가지러 갔다가 자신의 방에 태웅의 짐이 있는 걸 보고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친아들 태웅을 불러들인 승돈이 너무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강주는 승돈을 바라보며 핏줄은 아니지만 내가 아버지 아들인 것 증명해낼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성공해낼 겁니다. 라고 눈을 부릅뜨며 힘주어 말합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버지 승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강주가 너무 가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어쩌면 그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강주는 신입사원 공고에 응시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듯 보입니다. 강주가 지승그룹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연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승돈이 원망스럽습니다. 그간 아버지라고 그렇게 따르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야멸차게 팽개치며 고통을 주다니. 지연은 승돈에게 따지러 가다 회사 문 앞에서 다리미를 만나게 됩니다. 다리미는 지연을 보고 커피숍으로 모시고 가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사모님, 강주 상무님은 잘 해내실 겁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착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패션 디자인 부일도 잘 해내셨고
지금 협력업체에서도 강주 상무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보신다면 분명 자기 스스로 상무 자리 다시 따내실 거예요. 다림이 위로를 받은 지연은 왠지 다림이가 외로운 강주에게 응원군이 되어주는 듯 보여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지연을 만난 후 강주의 상황을 알게 된 다림은 강주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한 후 고마워 라고 하며 보자마자 와락 안깁니다. 다림이는 강주가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은 강주가 가여워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편 태웅은 승돈과 지내는 생활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여태껏 혼자 지내다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라는 존재와 같은 공간에서 지낸다는 게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만취해 귀가한 승돈을 보게 되고 태웅은 그가 지연과 이혼 후 강주를 내보내고 마음 아파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강주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이제 강주에 대한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승돈이 자신을 버리고 편히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내 존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알게 돼 자신의 존재 때문에 평온한 가정도 깨지고 힘들게 됐구나 싶어 괜히 미안한 생각이 슬그머니 들면서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 회 지연과 봉희는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서로의 자존심을 긁는 막말을 쏟아내며 싸웠지만 봉희는 강주가 고맙고 지연은 다림이가 기특해 서로 화해할 듯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갈등과 고통을 거쳐 하나 둘씩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마지막 해피엔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 회에 그려질 강주와 다림이 러브라인이 기대돼 주말이 기다려집니다.